안녕하세요. 리본카 제노빈입니다.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동안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공개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남은 하반기에도 꽤 많은 새로운 자동차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자동차들이 나오고 어떠한 가격으로 나올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현대자동차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부산모터쇼에서 신형 아반떼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8세대로 새롭게 풀체인지 되면서 외관 모습도 정말 크게 바뀝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서 현대자동차의 내연기관 세단은 전부 다 요 일자로 된 DRL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DRL의 마지막 부분을 이 소나타나 그랜저랑은 살짝 다르게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해놨죠. 이걸 약간 멀리서 보면 이 H자처럼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면서 7세대에 적용했던 이 직선 위주의 날렵한 디자인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앞모습이랑 마찬가지로 요 일자로 쭉 이어진 리어 DRL을 가지고 있고 요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실내 디자인이죠. 기존에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조그마하게 들어갔었는데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대형 플레우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대차에서도 요 새로운 실내 폼팩터를 만들어 놓고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되는 모든 자동차를 비슷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기능이 탑재된 디스플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요 CCNC보다는 확실히 커진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 그래서 요 안에서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뭐 자율주행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지금도 안 되지만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전부예요. 물론 이 디스플레이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뭐 유튜브나 OTT 같은 걸 보기에도 좋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일반 내연기관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트림을 구매해서 이 스테이 모드라는 걸 활용해야 됩니다. 내연기관은 유튜브 보려면 시동 걸고 봐야 돼요. 문제는 가격이죠. 지금 아반떼 스마트 모델이 2,065만 원인데 그랜저처럼 가장 기본 트림부터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못해도 한 2,300만 원 정도는 가격이 오를 겁니다. 뭐 이런저런 옵션들도 기본화할 테니까요. 만약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해서 아래급에서는 좀 작게 상위 트림에서는 크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에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3가 하위 트림에서는 12.9인치 상위 트림에서는 14.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아래급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200만 원 정도에서 2,300만 원 사이 요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가장 윗등급 인스퍼레이션은 지금도 2,759만 원이라서 풀체인지 후에는 거의 3,000만 원 가깝게 오를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500만 원씩 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시작되는 건 8월부터예요. 이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요 얼리패스 사전 등록이 8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도되는 건 8월부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SUV 투싼하고 산타페 두 종류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투싼은 풀체인지,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투싼의 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죠. 실물 모습은 이거랑 좀 다르게 하겠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이미 여기저기서 찍힌 이 스파이샷에서도 요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면부는 이렇게 이게 현대자동차 SUV의 새로운 패밀리 룩인 것 같죠. 멀리서 봤을 때 요 H자 느낌을 길게 가져가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사실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맞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이렇게 나와요. 페이스리프트인데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외관 모습이 바뀌었죠. 앞모습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어진 DRL 들어가고요. 리어 램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전부 다 요 H자를 길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네요. 뭐 벤츠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엠블럼을 굉장히 좋아해서 요 자동차 디자인까지 적용시킨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행 산타페도 요 디자인으로 출시된 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조차도 호불호가 크다라고 하면은 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가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산타페의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소렌토는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된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몇 개월 더 플레오스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도 소렌토보다 판매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차량도 실내에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플러스 커넥트가 적용된 차량들은 공통적으로 큰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을 없앤 다음 핸들 위쪽으로 얇고 긴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들은 각각의 디스플레이가 맡은 역할이 각기 달라야 되는데 어느 곳을 보나 비슷한 정보가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 UI UX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기 쉽게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이 두 차량도 지금 현행 모델보다는 가격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투싼 내연기관이 2,800만 원부터 시작인데 3,000만 원대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산타페는 지금 현재 3,600만 원인데 거의 4,00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현대차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올린 만큼 옵션을 꽤나 많이 포함해주는 편이에요. 이번에 그랜저도 가격을 한 400만 원 정도 올리기는 했지만 그 안에 큐브형 LED 헤드램프 요것도 기본화했고, 디스플레이 17인치 이것도 전부 기본으로 넣어줬고, 주행보조나 안전장치들도 거의 다 기본화했거든요. 요 정도면은 옵션값만큼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 두 차량의 출시 시기는 올해 연말쯤이 되니까 투싼이나 산타페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연말쯤에 신형이 나오고 나면 그때쯤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참고로 산타페에서는 EREV 버전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일단 북미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 정말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뭐 산타페 신형이 나오면서 같이 공개가 된다? 같이 나온다?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G80, GV80의 2차 페이스리프트가 준비 중이죠. 외관 모습 살짝 바뀌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사실 제네시스 G80, GV80 디자인이 워낙 잘 뽑혔어서 이 차량들을 페이스리프트하고 풀체인지 할 때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뭐 제네시스 마그마 GT3 컨셉트 차량들 보고 있으면 아, 이게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그런지 이 디자인을 진짜 기깔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다만 이 G80이나 GV80은 좀 중후한 느낌을 내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마그마 컨셉트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단정하게 나오겠지만요. 여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 G80, GV80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이 럭셔리 하이브리드 세단, 럭셔리 하이브리드 SUV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대표적인 선택지가 렉서스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634에서 나오는 차량들, 뭐 5302, E클래스 중에서도 3502 이런 차량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가격 자체도 거의 1억에 가까울 만큼 비싸기도 하거니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물론 하이브리드처럼 쓸 수는 있지만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충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추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는 뭐 이미 공개가 됐죠. 2.5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결합하는 형태로 후륜구동 기반으로 들어가는 걸로 출력도 300마력이 넘어가고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뭐 직병렬 아니다, 병렬이다, 뭐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하시던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연비 잘 나오고 주행할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팰리세이드를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탔을 때 실연비가 거의 18km 가까이 나왔어서 상당히 기대가 큰 편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지금 제네시스 G80의 가격이 6천만 원 좀 넘어가요. 여기에다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런저런 옵션 기본화하고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6,200에서 6,300 선으로 올라갈 테고,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는 500만 원 정도 추가될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깡통 기준으로 6,800만 원 정도 가격에 옵션을 대략 7,800만 원 정도 붙이면 실제 출고가는 7,600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출시될 예정인 렉서스 ES가 대략 8천만 원 언저리거든요. 이 두 차량이 경쟁하는 게 꽤 재밌는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GV80 하이브리드는 대략 7,50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GV80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형급에 속하는 차량들은 친환경차 기준인 연비 13.8km/L 이상을 달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도 일부 트림에서밖에 못 받는 이 세제 혜택을 더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진 GV80이 받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단이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만족한 차량들 대비해서 100만 원 정도는 더 비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90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만도랑 합작해서 새롭게 만드는 2.5단계 주행보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긴 해요. 지금 현행 국내 법규상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하는 건 아직 허가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되는 차량들이 테슬라인데 그 차량들은 전부 미국산이에요. 국내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차량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국산 테슬라들이 하는 방식과 비슷할 것 같은데,
때문에 자동차가 먼저 차선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차선을 변경하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현대자동차라면은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속도로 정도에서만 되는 거고 시내도로에서는 안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넘어가 보면 렉서스 ES 풀체인지가 나오죠.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여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ES350이 이 전기차 버전이 올해 9월쯤에 먼저 출시될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인증도 완료가 됐죠. 출력은 227마력에 배터리는 75kWh로 인증을 받았어요. 신기한 건 이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었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가 인증받은 전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배터리가 75kWh인데 상온에서 거의 500km 가까이 인증을 받았고요. 여튼 렉서스 ES350e는 대략 7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ES300H가 아닌 ES350H로 나올 예정이고요. 출력이나 연비 모두 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도 상당히 좋아졌고 실내에서는 14인치의 큰 디스플레이도 포함돼요. 이렇게 옵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기본 트림이 7천만 원 후반 정도에서 시작해서 중간급 트림이 8천만 원 초반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보다 대략 1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긴 한데 렉서스는 렉서스 특유의 고객층이 있어서 그래도 잘 팔릴 것 같긴 하네요. 이 렉서스 ES350h 하이브리드는 올해 말 11월, 12월 요때쯤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행 모델이 1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 할인도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차량이 이미 출시된 지가 꽤 오래된 차량이라서 저 같으면은 일단 신형 나오는 걸 조금 기다렸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구형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요 다음은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도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새로운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죠. 바로 C라이언 6입니다. C라이언 6가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 PHEV 모델로 나오게 돼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C라이언 7과 거의 비슷한 모델이죠. C라이언 7은 중형이고 C라이언 6는 준중형이다라고 볼 법도 한데 전장 제원이 4775mm거든요. 이게 보통 준중형 정도라고 하면은 4600mm에서 4700 사이 요 정도 선인데 4775는 사실 중형이지 이걸 준중형이라고 볼 수가 있나 싶어요. 실내 인테리어는 대체로 비아디 차량들이 비슷한 편입니다. 15.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는 동일해요. 중요한 건 스펙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1.5L가 들어가는데 출력은 전륜구동 모델이 100마력 정도, 사륜구동 모델은 130마력 정도 돼요. 근데 비아디의 PHEV 차량들은 엔진 출력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아디에서 말하는 걸로는 DMI가 있고 뭐 DM 뭐가 있고 DM 뭐가 있고 해서 뭐 총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 DMI라는 모델은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차량들이 주행을 할 때에는 엔진이 직접 구동에 가담하기보다는 엔진은 발전용 정도로 사용을 하고 주로 구동을 담당하는 건 모터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 출력이 대략 한 200마력 정도가 되고요. 사륜 구동 모델은 모터 2개가 들어가는데 요 2개 모두 다 출력이 200마력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9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비도 상당한 편입니다. 전륜 구동은 리터당 22km, 사륜 구동은 18km 정도 나오고요. 배터리가 두 모델 모두 다 18kWh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을 켜지 않고 배터리로만 주행한다고 했을 때 1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해요. 이러면서 가격은 전륜 구동 기준 3천만 원 중반대 정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398만 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비아디가 우리나라에는 유독 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저렴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거의 중형에 가까운 이 PHEV 차량이 3천만 원 중반대다? 거기에다가 다륜구동의 출력 좋은 모델은 4천만 원? 시장 파괴자 아닌가?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오펑이 국내 출시를 올해 말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중국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샤오펑은 약간 다릅니다.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모델이 뭐 P7, G6, X9 이렇게 3가지 정도고 아직 어떤 차가 가장 먼저 출시된다고 딱 잡아서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차량들을 직접 타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율주행 기능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껏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뭐 비아디나 지커 이런 차량들은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 센서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주행이 허가되지 않다 보니까 라이다 센서도 빼고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칩도 전부 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OTA로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건데 샤오펑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 차량 주변으로 총 11개의 카메라를 탑재해서 비전 방식의 자율주행을 채택했고요. 여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오린칩을 2개 넣어서 508탑스 정도 되는 이 하드웨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는 샤오펑 차량들이 카메라랑 오린칩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온다 라고 하면 나중에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국내의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됐을 때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X9을 탔을 때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상황,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목적지를 찍으면 목적지까지 알아서 주행한 후에 주차까지 알아서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율주행 성능 자체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FSD V14 버전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냐라고 하면 이것보다야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샤오펑 자동차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샤오펑이라는 브랜드가 대략 5, 6천만 원 정도의 중국 가격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국내로 넘어올 때는 이것보다 살짝 비싼 정도가 되겠죠. 지커가 국내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떠한 반응을 겪고 있는지를 학습을 했다면 샤오펑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남은 2026년 하반기에 어떤 차량들이 나오는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당장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매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요 새롭게 나올 자동차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